그 뒤쪽에 가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이 있어요. 이 전체 문제는 한 2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10회분이기 때문에 400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 중간중간에 내용이 많이 중복된 것들은 이제 뺀 거예요. 빼가지고 250문제 정도인데 실제로 중복된 게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또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시험이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표현 방법이 다르고 조금 어려운 표현 이런 걸로 해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시험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사법시험이라든지 법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나와요. 같은 표현으로 해서 조금 표현 바꿔서 옆에 관리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이니까 실제 기출문제를 잘 아는 게 우리 문제의 경향이라든지 우리 문제의 뭐 성향 어떤 식으로 나와요? 라고 가끔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가장 정확한 지표죠. 그렇잖아요.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알면 사실은 시험을 거의 파악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이제 여기 나왔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 보면은 매년 이제 문제의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은데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워드를 치면 똑같이 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 뭘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워드를 칩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긁어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워드를 쳐야 똑같은 문제도 내용이 조금 달리 표현되겠죠. 출제 교수들도 마찬가지에 앉아갖고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테마를 딱딱딱딱 1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겠다, 2번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 해서 테마만, 문제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지문은 이제 자기가 머릿속으로 엮어서 빼야지.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이걸 빼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용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민법시험은 하도 많이 봐갖고 기존에 나왔던 전국의 기출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새로운 판례겠죠. 새로운 판례가 있으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는 나올 수 없고 결국은 기존에 있던 문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표현 방법만 조금 달리해서 나온다. 제가 좀 뭐 문제 내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거기 4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죠. 103조라서 법률행위의 종류, 이제 권리의 변동부터 나오긴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 및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 법률행위의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뭐 문제만 쭉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의사표시거든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사실행위, 그 다음에 뭐 감정의 표시 뭐 이런 것들 있죠. 표현행위, 사실행위 중에서 의사의 표시, 감정의 표시,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뭐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의사표시를 시험에 낼 때는 의사표시, 그래서 뭐 단독행위하고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내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인 단독행위하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감정의 표시 같은 걸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넣어야 그래야 비슷해 보이고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의사표시 중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거 알아야 되죠. 특히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의 종류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거기 1번 문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의무부담행위는 그냥 의무만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하는 계약 있죠. 이런 것들이 의무부담행위인데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반드시 남는 거죠.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매매계약 한 달 후에 이행해 주기로 했다. 그럼 오늘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어떤 의무가? 한 달 후에 이행해 줄 의무가 발생했죠. 이건 이제 의무부담행위인데 더 중요한 건 의무부담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이제 뭐 10가지, 15가지로도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다 유효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나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전부 다 유효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행해 줄 의무가
남는 건 의무부담행위죠. 교환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 계약했으니까 나중에 물건 줄 의무가 생겼죠. 임대차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계약.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수익 제공해줄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 모든 예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계약. 채권 분양, 주택 분양, 계약. 근데 채권 양도는 뭐예요? 이건 준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죠. 채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우리 처분행위를 다른 말로 이행해주는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이제 나눠볼게요, 한번.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의 내용에 언제 줄 거니? 그랬더니 이날 주자 그랬대요. 뭐라 그랬다고 여기서? 언제 줄 거니? 그랬더니 이날 주자라고 했대죠. 그 약속 오늘 한 거잖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언제 줄 거니? 이날 주자라고 한 이 약속이 뭐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일종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날. 이 이행행위, 이게 처분행위인 거예요. 요 기간까지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이행해 주기로 했으니까 요 기간까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근데 계약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이행하는 행위가 뭐죠? 처분행위인 거야. 그럼 처분행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정리해요. 문제는 안 남는다, 뭐 남는다, 이렇게 사실은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개념 문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걸로 정리하지만 실제로는 마무리 짓고 끝내는 행위구나. 그럼 보세요. 앞에 있는 다 계약들은 계약했으니까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게 남아있죠. 근데 채권을 양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 양도했으면 더 이상 대한 채권 행사할 게 없죠.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무리 짓고 끝내는 행위다. 아시겠죠? 그럼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는 안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어떻게 채권 양도 행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라고 생각을 하면 갑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둘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얘한테 통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채권 양도했으니까 병에게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어? 병에게 갚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달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 둘 관계도 이제 돈 받고 양도해서 그 통지까지 했으면 더 이상 둘 사이에는 또 이행하고 뭐 받고 이럴 것도 남아있는 게 없겠죠. 이행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행행위로서 처분행위인데 물건을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 이걸 물권행위라고도 또 불러요. 이건 소유권 이전해 줬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매매했으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이행해 줬겠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 소유권,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이전해 주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준물권행위. 다시, 물건을 양도하면 뭐라고 불러요? 물권행위.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기타 재산권을 양도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준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무슨 11월 수업 같기도 하고. 그렇죠. 11월 달에 하는 듯한 그 느낌이 쫙 들죠? 분위기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 그래요. 법률행위 종류. 채권행위 나왔잖아. 거기도 뭐예요? 교환. 교환은 의무부담행위인데, 이번엔 의무부담행위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왔어? 채권행위로. 아시겠죠?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도 하죠. 왜 채권행위라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왜 채권행위라고 하느냐. 이 행위가 채권행위잖아요. 이날 이행해줄 의무가 생겼죠. 근데 이날 이행해줄 의무도 생겼지만 동시에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채권이 생겼잖아요. 이날 채권을 갖기로 하는 행위잖아. 의무도 부담했지만 이날 의무가 생긴 거야. 오늘 의무는 언제 이행할 의무요? 이날 이행할 의무가 생겼잖아요. 하지만 이날 가서 나는 돈을 달랠 청구권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채권행위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인데 저 출제 방식만 좀 달리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채권행위 그랬더니 교환 그거 맞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 이거 의사표시 암기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자, 단독행위 종류는 암기해줘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것. 상대방 없는 거, 제, 포. 상대방 있는 거, 동, 절, 취, 해, 지면, 추, 상. 이렇게 했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어떤 분이 이거 안 배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안 배웠는데요 그러더라고. 걔는 내가 안 가르쳤어요. 하지만 해제는 가르쳤죠. 그래요. 앞글자만 가지고 그냥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고 또 나오잖아요. 처분행위는 이 행위 얘기하는 거죠. 처분행위. 지금 뭘 처분하고 있어? 지상권 설정했으면 물건을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예요? 물건행위죠. 자, 임대차 보세요. 임대차 사용수익 제공해 주는 대신 뭘 받아요? 차임 받잖아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인데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무상인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사용대차. 사용수익만 제공해 주지 차임을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 그럼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무상행위라고 불러야지. 그죠? 그 다음에 무상행위 증여죠? 증여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준법률행위를 고르라는 얘기는 사실은 네가 법률행위를 알고 있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개가 법률행위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행위 빼내면 그 나머지가 답이겠네. 그래서 동의, 취소, 추인, 해지, 동철, 취해, 지면, 추상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없어요? 최고. 여기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지. 법, 착, 채, 무, 임 이거 갖고 하면 못 찾아 답 이거. 나한테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가져오셔갖고 난 안 봐도 못 찾겠어. 그래서 왜 이런 걸 못 찾겠냐 했더니 법착, 채무, 임 이게 이거 갖고 못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거 갖고 못 찾겠다 야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걸로 찾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한 거 빼면 이건 준법률행위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법률행위 종류 다 아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행위 빼면 나머지는 준법률행위 그러면 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준법률행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준법률행위라고 하겠죠. 근데 왜 준법률행위라고 하냐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준한다. 법률행위하고 아주 유사하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죠. 최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최고하고 취소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법률행위고 하나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요.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내가 취소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소를 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는 거죠. 내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 표시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최고는 내가 최고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내가 최고에 의해서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효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고했는데 유예기간 내 제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는 뭘로 돼 있대요? 추인 거절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표시하는 걸 준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는 내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지만 하나는 내가 표시하게 되면 법에 정해진 효과가 뭔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인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생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은 문제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고 나왔잖아요. 단독행위도 법, 의, 수, 매, 임 그러면 못 찾는다 그랬죠? 예, 그래요. 거기 해제, 취소, 철회, 동의 있죠? 매매의 일방 예약은 뭐예요? 계약이야. 예약은 앞에 뭘 갖다 붙여도 예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다. 하다못해 여러분 혼인의 예약도 계약이라 그랬죠? 혼인의 예약도 계약이다. 혼인의 예약 뭐예요? 약혼. 약혼들 해보셨나요? 약혼 안 하고 혼인한 사람 없다 그랬죠?
약혼은 다 한 겁니다. 식을 안 한 분들은 있죠. 약혼식을 안 한 분들. 그렇죠? 근데 약혼식도 웬만하면 다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거기는? 하자해서 그게 약혼식이잖아. 일시 김세계, 그죠? 그 약혼식이지 무슨 꼭 세리머니를 뭐 양가 부모님 모셔다가 커팅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요? 맞아요. 그건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사회에 이제 나가셔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거 말고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설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너무나 새로운 거에 막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기존의 거를 만들어내는, 기존의 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쪽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새로운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룹이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룹이 50%라고 한다면 기존의 거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룹도 50%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여행하다 보면 기존의 건물들 정말로 그 고딕 양식이나 이런 건물들 그대로 잘 살아있잖아요. 보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웬만하면 철거하고 이거 올라가죠. 예, 그래. 그러니까 문화적인 뿌리는 뭐 5,000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5,000년 동안 자랑할 게 없어요. 걔네들은 300년이다 그러는데 300년 동안 자랑할 게 쫙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이게 보세요. 웨딩드레스 그거 실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커팅하면서 입었던 드레스 같은 거 이런 거 실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아까 약혼식 안 했다니까 뭐 결혼합시다 이것도 약혼식이잖아요 했더니 이 김색이 이렇게 나오잖아 벌써. 이건 뭐냐면 실용성도 없고 돈도 많이 들지만 나름대로 정신적 가치,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크죠. 이런 것들은 비싸게 팔아도 되는가, 이런 것 좀 멋지게 개발하면 이런 게 이제 계속 뭐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도 계승이 되면서 이런 거 멋지게 개발하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는 약혼식 있잖아요. 약혼식만 이렇게 멋지게 약혼식 파티만 멋지게 기획하는. 그래서 결혼식은 이제 웨딩드레스 입으면 약혼식은 이제 한복 같은 거 이런 거 입혀갖고 조금 멋지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추장스럽게 뭐 이거 들고 이런 거 하면은 귀찮아서 안 돼요. 파티만 좀 재밌게 한복 입고 파티해도 재밌게 할 수 있죠. 예, 뭐 그렇다고 또 창하시는 분 막 이런 거 하면 또 김새고 이런 게 약간 현대 감각에 맞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조금 재미있겠죠 그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획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행위가 나오네요. 이제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행위죠? 의무부담행위고 채권행위라고도 부르죠.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지금 똑같은 내용들이 표현 방법 달리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맞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립 요건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죠. 특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3개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요. 요건 다 있어야 된다죠. 여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성립도 안 되고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하지만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절묘하게 뒤집어서 내면 여러분이 탁 걸려요.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그렇죠?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또 강박관념이 쫙 있어가지고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도 효력도 발생할 수 없지만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또 이제 이건 무조건 나오면 틀린 거로 여태까지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일단 긋는데 아니야.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도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니까 효력 여부도 따져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지문이라고. 금년 초에 어디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렇게 해서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암만 선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융통성 있게 가르쳐도 실제로 그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또 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에는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잖아요.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 요거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유언할 때는 형식 갖춰야 된다 그랬죠.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걸 한꺼번에 요물 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가 성립 요건이거든요.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 전세금 계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그 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걸로 끝이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확정은 확정할 수, 가능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은 유효,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으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책임이 채무자에게 없으면 위헌부담, 쌍방 책임 없으면 채무자 부담, 채권자에게 책임 있으면 채권자 부담. 그렇죠? 위헌부담의 문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일원은요. 네? 너무 빨라요? 근데 빨리 해야 돼. 다시. 네. 조금 더 집중하면 돼. 괜찮아. 조금 더. 내가 문제가 뭐냐면 외모에 여러분들이 너무 꽂혀가지고 이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크게 웃다가 그냥 안 나는 수가 있어요. 네. 이놈의 외모 때문에 수업이 잘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조금 더 집중하세요. 뭘 또 인제 막 난리를 치고. 적법이요. 적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강행법규는 또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고 단속규정에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지 무효로 보진 않겠다. 민법상의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맞지만 그 앞에 모든 자 들어가면 틀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효력규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효력규정은 중간생략 등기밖에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올 게. 그렇죠? 중간생략, 단속규정, 단속규정. 미안. 단속규정은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중간생략 등기밖에 없다.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 일단은 격려됐으면 무효지만, 유효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요. 사회적 타당성은 조금 이따 별도 파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론입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걸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4개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데 4개 정도. 자,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성취, 기한도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은 관할관청에 허가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유언이나 유증, 사인증여 같은 경우는 행위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면 요건은 다 정리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타인 소유 매매는 이거 채권행위니까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건 틀렸잖아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맞죠?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싹 다 무효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뭐는 가능했죠? 전화는 가능했어요. 전화는 가능해도 추인은 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전소됐대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후에. 그럼 이건 뭐야?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 매매계약은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지. 그렇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어떻게 문제를 낼까요? 지문에. 매매계약 체결 후라고 낼까? 아니면 전이라고 절대 안 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전소된 경우라면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전, 후 이렇게 안 난다니까. 그럼 눈치 금방 채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라고 한다면 그건 원시적 불능인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찾아내면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중간생략 등기인 거야. 아시겠죠?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자,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오죠. 나머지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예? 2번이나 3번 지문에 이자 제한법이나 공익법인 설립 운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험법이에요, 아니요? 아니니까 이런 건 답 아니야. 무조건 나오면 답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 시험법이죠. 이거는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에 무효로 해버리거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도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이죠. 허가 없으면 무효니까. 그래서 요건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그럼 그건 효력규정이에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건 무슨 강행규정 중에 무슨 규정이요? 단속규정이다. 그래서 1번만 단속규정이고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에 나오지 효력규정인 것은 이라고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효력규정인 것은 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거기 4번하고 5번에 있는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의 출제 스타일이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그럼 단속규정 찾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민법에 단속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민법 아니라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우리 민법에 물권법하고 연결이 되니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효력규정을 찾아라 라고 하면 나오면 딱 그 4번하고 5번 지문인 거야. 그리고 효력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딱 1번이야. 1번 하나야. 무조건 답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오네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머릿속으로 또 고개 드세요. 외모에 한번 반해보세요. 자,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103조 위반했다. 그래서 법조문 3개가 등장합니다. 여기는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거 뭔지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있어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사행행위, 폭리행위, 동기의 불법 이렇게 나눠서 정의관념에 반한다.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쭉 정리하는 거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 약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재판에서 허위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행위, 그거하고 비교할 게 사실대로 증언해 주면서 너무 많은 돈을 받기로 하는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인데 중요한 건 이중매매 하나 별도로 띄워서 봐야 된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자, 거기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혼이 나면 퇴사하겠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 회사에서 퇴직 후 평생 동안 경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적당한 기간이면 유효지만 평생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거기는 또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해외 파견 근로자 파견 복귀 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규나 약정 이런 거는 유효로 봤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거 진정한 복수를 꿈꾸는 부인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 유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나오면 첩계약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죠. 첩계약은 어떤 명분, 어떤 형태의 첩계약이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만 첩계약을 끝내는 조건에 증여계약은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그 재산은 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되죠. 그래서 첩이 다시 제3자 식스팩에게 증여했다. 그럼 식스팩은 그 첩계약의 대가인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거기까지 연결하면 돼요. 첩하고 관계돼서 나와요. 그건 항상.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는 정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찰의 존립 근거가 되는 그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행위, 이런 거. 앞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너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증여행위 있죠. 이런 거 다 무효인 거야.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지는 뭐 먹고 살 거냐고. 먹고 살 게 없죠. 네, 그건 다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못된 짓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행행위, 사행행위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빌려주고 그에 따른 대물 변제하는 약정 이런 거 다 무효죠. 그런데 다만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까지 무효로 보진 않겠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도박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대리 행위로서 매수하였다면 유효한 취득이 된다. 자, 이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행행위죠. 그 다음에 전개인생 폭리. 폭리행위는 백사조에서 별도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데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기가 불법임에도 알고 법률행위였으면 그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중에서 대표 주자가 투기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떠한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거기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약정 반사회적 행위죠. 우리 집에서 제가 술 먹고 들어가면 20만 원 내는 게 이거죠. 그래서 아직 안 냈다 그랬죠. 왜? 무효니까. 그분은 나한테 받을 거 있다고 소리 지르고, 예, 그렇게 아침에도 어저께도 술 한잔 먹고 갔다고 아침에 20만 원 추가해 놨다 그래서 네!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근데 언제 줄 거냐 그러길래 여건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자 붙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이거 사행행위잖아요.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허위 증언은 아니네, 그죠? 그럼 대가가 과도한지를 뒤에서 봐야 되겠죠? 수준을 넘는 대가. 과도하잖아요? 이건 무효입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했답니다. 무효겠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 뭐 나오네.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근데 이제 저기 가면, 성남에 가면 그 세로막원이 있어요. 그 세로막원에 그 어떤 분이 한 분 오셔갖고 왜 투기 목적의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세금 포탈 목적의 행위가 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지 참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제발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누군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피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왜 이 세터데이에 와가지고, 하긴 물론 이제 뭐 특별히 집에 있어도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왜 오셨겠냐고. 왜 오셨겠어요?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냐고. 그렇죠? 뭔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점유해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 하나 갖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은 뒤지게 내고 싶어요? 아니잖아. 세금은 될 수 있으면 안 내고 싶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탈 목적의 행위다라고 해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왕이, 가장 못된 왕이 뭐예요? 옛날부터 세금 많이 걷는 왕인 거예요. 한국의 가장 못된 왕은 뭐죠? 연산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연산군. 폭군이요? 근데 그 읽어보셨어요? 연산군 왜 폭군인지? 국사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폭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책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폭군이요. 왜 폭군이냐고. 명청 교체기에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되는데 명나라 편을 들면 이제 청나라로 바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싸우자. 그래서 대국에 저항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신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야. 부국강병책을 취했다고. 그러니까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부국강병책을 취했다고 해서 내쫓아 버리려면 이거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군이었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실제 폭군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후에 역사가들을 갖다가 다 목을 쳐가면서 폭군이라고 써서 바꿔놨으니까 500년 후에 우리가 그냥 폭군이라고 하는 거지. 주변의 상황이나 서술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자주적인 어떤, 연산군 한번 보세요. 자주적인 어떤 그 행동을 많이 했다고. 중국한테 가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근데 댐비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또 있어. 이렇게 해서 전쟁하면 백성이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왕이 백성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지 자존심만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명분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주국가인데 우리 나름대로 또 홀로 쓰겠다라고 했던 게 쫓겨날 사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막 여론몰이 해갖고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역사서에다가 중신들이 여론몰이해서 쫓겨냈다고 그렇게 쓰냐고.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국정교과서네 무슨 교과서네 해서 역사교과서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가 옳은지는 그건 난 잘 몰라요. 역사 전공이 아니라.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답이 5번이겠죠. 7번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사회적 행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나는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초이슬생을 제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적 행위 맞죠?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지만 동기의 불법의 동기를 알면서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무슨 진술한대요? 허위 진술. 그러니까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 맞죠?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딱 겨누고 있던 거 나왔다, 그죠?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쉽게 골라낼 수 있네요. 그럼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 27의 문제요. 자,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해야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JP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JP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JP 사건은 요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JP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KKK가 유행했어요. 우리나라에 DJK, YSK, JPK라고 해서요. 세 분이, 그 앞에 계시던 분이 PP라고 해서 프레지던트 박이 피스톨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PPP 이런다고. PPP 다음에 KKK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KKK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여론 막 그러고 난리 났었어. 뭐 얘가 최고다, 지지율 누가 우선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기서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맘대로.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난 오인이 계셨어요. 오인이 뭐죠? 친구 4명 데리고 전투화 신고 권총 차고 탱크 밀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죠. 들어와갖고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다 삼청인에 보내고, 심청인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휘몰아쳤던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위에 계시던 DJK는 내란 음모죄를 적용해서 구속을 시켜버리고, YSK는 고향이 좀 비슷해요. 억양이 비슷한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말 많다고 시끄럽다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렸는데, JPK라고 하는 분은 사관학교 선배예요. 사관학교 2기 선배인 거야. 2기 11기 3기 선배구나. 예, 3기 선배예요. 선배인데다가 그 전에 윤필용 사건이라고 해서 한번 모가지 날아갈 뻔한 사건에 JP가 잘 도와줘가지고 잘 살아나서 보안사령관까지 올라갔거든요. 별 하나 때 날아가는 거였어 사실은요. 그래서 뭐 불경죄로 해갖고 날아갈 뻔했는데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두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정축제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정치인들의 가장 불명예가 뭐예요? 공무원들의 부정축제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부정축제 혐의를 둘러쓰고 재산도 뺏기는 거 다 뺏기지만 명예도 완전히 실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재산을 국가의 공권력이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겁을 먹어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에 게재되어 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국가에다가 증여해버린 거야. 자기 모든 재산을, 그동안 얻은 모든 재산을 국가에다가 증여해버렸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JPK라고 하는 분이 그 PPP 그 사람 밑에서 2인자 노릇을 하면서 중앙정보부장, 국무총리 이런 걸 역대 좋은 자리는 다 역임했어요. 싹 다 이렇게 역임하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헌납할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축제 혐의를 안 씌우고, 그럼 조용히 고향 가서 쉬시는 겁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시는 겁니다. 그러고 내보내줬다고. 근데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났죠. 10여 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삼합이 있었죠. 막걸리, 홍탁,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이게 뭐 있었잖아요. 삼합이. 셋이 뭉쳐서 어떻게 한 거야? 냄새 진하게 풍기면서 이제 꼭꼭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뺏긴 재산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미 1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뺏긴 건 80년도였는데 셋이 합쳐서 꼭꼭 하고 사밥 먹고 그랬던 건 뭐예요? 91년도라고. 91년도 7월달. 그러니까 11년이 지나니까 취소 소송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공권력이 위헌적인 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이에 외포되어 겁을 먹어서 재산을 국가에다가 증여한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기계 있게 우리 대법관들이 그 정도 기계는 있었던 거예요. 야, 비록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내심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107조를 적용해서 한 번 더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왜요?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제가 하도 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준 거고 그걸 저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 대법관들이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다만 상대방이 다만 뭐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라는 얘기야. 상대방이 겁을 줬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라. 근데 취소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랬죠?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석양을 벌겋게 물들이면서 내가 한번 나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못 나섰어요. 지금 요즘엔 좀 편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모님 돌아가셨죠? 누군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외국 사람이라. 자, 그래서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얘기했죠. 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 보시면 아 이게 다 같은 내용이구나. 근데 조금씩 표현만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을은 뭐야? 이중매매잖아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 반사회적 행위죠. 근데 이게 보시면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이거 두 개만 골라내도 답은 서 있는 거잖아. 벌떡. 나요 그리고 손까지 들고 서 있죠. 그래요. 보니까 기억하고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한 행위 얘네들은 일단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니은하고 디귿 빼니까 니은하고 디귿 빼고 나니까 리을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여기? 니은하고 디귿 빼고 나니까 답 없잖아. 리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정확히 알면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리고 이게 작년 시험부터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지문 4개 중에서 한 개만 틀린 걸로 한다든지 한 개만 맞는 걸로 하는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박스 안에 지문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답이 3개로 들어간 것도 있고 1개로 들어간 것도 있고 2개 들어간 것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3개짜리 아니면 1개짜리 고르는 게 최근의 추세예요. 시험 추세. 아는데 그런 거 고르지 말고 시험 삼아서 모르겠다 도저히 그러면 1개짜리나 3개짜리 고르는 게 트렌드인데 3개짜리 같으면 아마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야. 근데 1개짜리 골라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1개짜리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틀린 거 알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답이 그냥 쉽게 리을이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똑같은 내용입니다. 26회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이게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의 보험계약. 이거 반사회적 행위 같죠? 변호사가 형사소송이 아닌 무슨 소송이래?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했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럼 보세요. 기역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니은은 반사회적 행위죠? 그럼 두 개만 가지고 기역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골라내면 되잖아요. 기역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아, 무효? 아, 기역은 빠지고 니은은 들어간 거죠? 기역은 빠지고 니은은 들어간 거. 보니까 2번 아니면 3번이네. 그렇죠? 그러면 3번에 리을이잖아, 리을.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 나오자마자 반사회적 행위죠. 이게 너무 쉽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답이 3번이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한꺼번에 하시자고요. 쉬었다가요. 조금만 쉴게요.